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코스모 신소재에 대한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그럼 코스모 신소재의 팔로업 영상 시작합니다. 제가 1부, 2부 영상을 통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고요. 오늘은 팔로우 영상 첫 번째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 거의 한 달이 지나서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또 전략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재 꽤 오랜만에 제가 팔로우 영상을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변동된 상황들이 많아서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리포트 컨센서스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컨센서스는 여전히 한 군데 정권사에서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군데 정권사가 이렇게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격이 달라졌고 컨센서스도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우선 실적 변화가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적 발표의 변화의 내용은 아니고요. 네, 컨센서스의 변동에 대한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0년의 실적은 이전 컨센서스 대비 279에서 295%로 상향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오히려 지난 컨센서스가 100% 정도 예상을 했는데 75%로 다소 하향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2020년의 실적은 다소 성장을 하고 있는 걸로 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1년은 이제 다소 떨어지는 건데요. 사실은 2021년 전망이 좀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영업이익이라든지 그 다음에 EPS, 그 다음에 매출액 전부 다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를 보였기 때문에 2021년의 성장 전망이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하지만 여전히 75%의 성장성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대 그 상승액에 대한 퍼센테이지도 43%로 플러스 값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장성은 크게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그 성장성이 약간 둔화되는 부분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뭐 뉴스나 공시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는데요. 대신에 최근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12월 들어서 아주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그 상승세에 대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코스모 화학이 이제 코스모 신소재의 모회사죠. 지주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코스모 에코캠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포스코 케미칼에 코발트를 납품하는 계약을 이제 공시 수주를 올렸는데요. 그 포스코 케미칼이 그 GM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합작사, 그 이제 얼티엄 셀즈라고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 양극재를 공급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고 공시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이 아주 큰 그런 수주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런 계약 소식을 전했는데 그 포스코 케미칼에 납품하는 회사가 코스모 화학의 자회사인 코스모 에코캠이라는 회사다. 근데 코스모 화학의 또 자회사 중에 하나인 코스모 신소재도 그 어떤 수혜에 영향이 있다. 뭐 이런 뉴스로 사실은 코스모 신소재가 큰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뭐 이런 코스모 계열의 모든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함께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영향을 보였는데요. 단순히 코스모 신소재에 얼마만큼의 진짜 수요가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코스모 신소재의 바로 수요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은 조금 더 확인해 보고 또 점검해 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마 업종을 잠깐 분석을 해보면요. 그건 제가 관리하고 있는 노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테마 업종에 묶여 있기도 하고요. 또 MLCC에 관련된 테마 업종에도 묶여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인데 2차 전지 소재 부품단에 코스모 신소재가 엮여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보시면 제법 상승률이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업종 테마가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편성해서 코스모 신소재도 좀 힘을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 MLCC도 물론 뭐 2차 전지와 함께 또 중요한 그 부품 소재단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인데 MLCC도 반도체라든지 또 자동차 특히 전기 자동차의 중요한 부품으로 쓰이는 그런 업종 테마군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MLCC와 2차 전지, 특히 2차 전지가 조금 더 좋은 상승세를 현재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5일 이동 평균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20% 이상을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최근에 그래서 상당히 핫한 그런 테마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의 테마군 또 업종군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적정 주가인데 적정 주가는 특별하게 그 실적 전망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드린 적정 주가와 큰 차이가 없이 약간 올라간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그건 크게 어떤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하자면 현재 코스모 신소재는 2020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는 이미 타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1년에 해당하는 그런 적정 주가를 세팅을 하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초록색 선인 23,467원 정도가 2021년에 실적을 이용한 적정 주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9,176원이 2021년 실적을 이용해서 산출해낸 적정 주가의 하단입니다. 다시 말해서 2021년의 주가는 이 하단 밴드와 이 적정 주가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코스모 신소재가 정말 좋게 상승을 한다면, 어퍼폼을 한다면은 그때는 23,467원 단을 이제 돌파를 하겠죠. 돌파를 해서 2021년에 적정 주가 상단 밴드가 얼마냐면은 33,148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33,148원. 그때 되면은 이제 코스모 신소재는 사상 최고가가 이제 되는 건데요. 33,148원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9,176원에서 33,148원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적정 주가는 말 그대로 그 회사의 실적을 바탕으로 이 정도가 되면 적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산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 팩터들이 들어가요. 뭐 ROE라든지 EPS라든지 BPS라든지 뭐 퍼라든지 또 각 그 해당 연도의 주가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다 딱 이렇게 설명드리긴 어렵지만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ROE나 EPS나 BPS나 이런 것들이 해마다 계속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실적 전망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 적정 주가 자체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목표 주가로 삼고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냥 참고적으로 현재 주가 위치가 너무 고평가됐나 저평가됐나 정도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또 그 밴드 상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가상에서 어떤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일종의 기준선이 되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거지 그 자체가 어떤 목표 주가가 된다든지 목표선으로 설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 확인할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볼 텐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모 신소재의 주봉 차트입니다. 예, 봉 하나가 한 줄을 의미하는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주봉 차트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12주 이동평균선이라고 그랬죠? 예, 12주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그 종목의 현재 주가 추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 12주 이동평균선 위에 있어야만 주가가 좀 강한
상승 탄력 중에 있다.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12주 이동평균선에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4주 이동평균선, 4주 이동평균선은 조금 더 단기적인 접근에서의 차원이죠. 4주 이동평균선도 주가가 더 위에 위치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 4주 이동평균선과 12주 이동평균선이 노란색 선이 지금 현재는 정배열 상태죠. 단기가 장기보다 더 위에 그 이동평균선이 위치하면 우리가 정배열이 됐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현재 정배열 상태로 상승 추세를 잘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확인할 것은 보스티안 지수 세력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보조 지표죠. 지금 최근에 세력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긴 꼬리 양봉에 긴 꼬리 이제 윗꼬리에 상당히 긴 꼬리를 달면서 이때 1차적으로 많은 세력들이 이탈한 모습도 잠깐 보이는데요. 그 이탈한 세력과 또 다른 세력인지 뭐 같은 세력인지 알 수는 없지만 뭐 다른 세력으로도 봐야겠죠. 다시 유입이 되면서 큰 폭으로 코스모 신소재 주가를 끌어올렸던 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큰 폭의 상승세를 이끌어내 줬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또 심지어는 매수를 하신 분들은 제법 많은 수익을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그 다음에 주봉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은 또 이제 피보나치 수율인데요. 피보나치 수율은 뭐 변동이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지지난주에 지금 52주 최고가를 돌파하면서 약간 더 상향된 피보나치 그 수율 값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24%대, 그다음에 38%, 50, 62, 74%대의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을 확인하는 건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38% 값과 50% 값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일봉 차트로 그 선에 그 금액을 표시를 해둡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피보나치 선은 어디까지나 확률적인 차원의 접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고하시면 되는 중요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그런 금액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봉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보시면은 코스모 신소재 일봉이죠. 원래는 제가 이 코스모 신소재를 처음에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던 게 1부가 11월 16일 정도, 2부가 11월 19일 정도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때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쭉 따라오신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물론 저는 절대 여러분들께 종목을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매를 하고 있고 또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여러분들도 공부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만의 기준과 원칙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차원의 정보 제공의 영상이지 저는 절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어떤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추천했다가 만약에 잘 되면 뭐 고마운 일이지만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응이 여러분들은 저만큼 빠를 수가 없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을 정해서 매매를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작업의 환경에 있으신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팔았는데 여러분들이 못 팔았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 그때는 얼마나 제가 원망을 많이 듣겠어요. 그래서 어떤 종목,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많이 올랐다고 해서 제가 이걸 추천해 드렸으니까 제가 참 좋은 일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추천의 의미로 제 영상을 봐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런 식으로 보고 저런 식으로 분석하는구나. 나도 저런 식의 어떤 기준을 삼아야겠다. 자꾸만 그쪽으로 포커스를 잡으시고 기술적 분석이라든지 기본적 분석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지금 여러 분들에게 사실은 아낌없이 다 오픈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들 꼭 만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어쨌든 11월 16일 정도부터 만들어져 있던 어떤 레벨단 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얘기죠, 그죠? 이렇게 레벨단이 있습니다. 레벨단에서 주가는 출렁출렁 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레벨단에서 3청, 2청, 1청 이렇게 이제 어떤 구간을 3분할해서 내가 원하는 정도의 비율로
물량을 모집하고 그 다음에 레벨업 구간을 이용해서 이익 실현을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저희 전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가 이제 레벨업 구간이 발생을 했던 겁니다. 레벨업 구간이 12월 중순경에 지금 발생을 했고요. 레벨업 구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충분히 모았다면 이 모아진 물량을 레벨업 구간에 한번 냅둬 보는 거예요. 얼마나 올라가나? 너 얼마나 힘있게 올라갈 수 있어? 라고 냅둬 보는 거고요. 그 힘이 평가가 되는 것을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서 한 3일 영업일 정도가 더 이상 상승세를 못하고 지지부진하게 간다면 레벨업이 끝났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절대적으로 레벨업이 끝났다고 볼 수 없는 것 또한 뭐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요. 레벨업이 언제 끝났다라고 판단하냐면 보통 새로운 레벨단을 형성한 구간에서 3분의 1, 그러니까 상위 3층에 해당하는 부분이 깨지고 내려오면 그때는 레벨의 업이 중단됐다. 이제 그때부터는 레벨 스테이다라고 보고 접근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3층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3층을 이틀 정도 이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틀의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레벨업이 좀 끝났구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새로운 이제 레벨단이 만들어졌죠. 바로 이런 레벨단이 만들어졌고요. 이 레벨단을 바탕으로 저는 3분할을 합니다. 3분할을 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매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는 여기 3층에 해당하는 레벨업이 중단되는, 그러니까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환되는 그 구간대에 일부 물량을 익절을 했습니다. 일부 물량을 익절했고요. 이 주가가 뭐 여기 3층에서 계속 조정받다가 다시 한번 레벨업을 시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게 2층으로 또는 1층까지도 내려올 수 있겠죠. 1층까지 내려오고 심지어는 이 레벨단의 차장 저점이 15,200원 단까지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15,200원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손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층에서 2층으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쭉 내려올 수도 있고, 뭐 2층까지 내려왔다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각 층에서 적절한 비율로 물량을 더 매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어느 정도의 물량을 3천 구간이 이제 이탈되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더 이상 레벨업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저는 일단 부분 익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량을 수익을 지금 현재 계속 보고 있죠. 그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층, 1층으로 떨어질 때 다시 팔았던 물량을 다시 채우는 그런 기간으로 삼습니다. 그래도 제 이익률은 마이너스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익절을 할 수 있는 수익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 익절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익률을 담보로 설정하고 저는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들이 어떤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로 떨어지면 손절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상태로 그냥 계속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마이너스 뭐 5%, 10%, 15%, 20% 떨어질수록 오히려 손절할 수 있는 결단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종목은 대부분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 어떨 때 종목을 가져갈 수 있냐면 플러스권일 때도 사실상 어떤 사람들은 아직 이제 특히 주식의 경력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2%, 3%, 뭐 1%만 돼도 아유 땡큐 하고 그냥 익절을 해버리는 그런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는데요. 그건 진정한 스윙의 매매 전략이 아닙니다. 최대한 수익을 봤을 때 그 손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최대한 끌고 가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다들 잘 못하시기 때문에 수익이 날 때 적게 나고 손실이 날 때 크게 나서 결과적으로 내 계좌가 깨지는 그런 상황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잘 지키는 것, 또 그 수익을 더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수익률이 났을 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이게 이제 수익률이 0%, 0 본전이 되고 또 0% 미만으로 떨어질 때 그때 차라리 손절을 치더라도 일단 1%라도 수익을 보고 2%라도 수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 안 하고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기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수익률이 점점 늘어날 때 불타기 전략, 쉽게 말해서 이제 제시 리버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피라미딩 전략,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그런 투자자인데요. 그런 투자자의 전략에 따라서 불타기 전략도 같이 하고요. 그러니까 불타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수익률을 담보로 오히려 더 물량을 추가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언제부터 내 수익률을 극대화시켰냐면 그 다음에 레벨업이 되는 그 상황에서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을 저는 이렇게 구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제 영상을 통해서 그런 전략들을 잘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우고 기준을 만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제 전략이 확실하니 제 전략을 따르십시오라는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 제 영상을 바탕으로 여러분들만의 기준,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경험을 하시면서 가질 수 있는 노하우, 그걸 만드셔야만 여러분이 홀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저도 여러 차례 주식을 처음 했을 때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돈도 많이 까먹어보고 깨지기도 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결국에는 다 저의 노하우의 양분이 됐어요. 그래서 그 노하우의 양분을 통해서 저만의 아주 강력한 어떤 주관, 또 가치관, 또 기준을 만들 수 있거든요. 물론 그 기준이 한번 정해진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조차도 시기나 또 어떤 트렌드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딱 굳어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강한 주관을 가지고 또 때로는 매매 전략을 세우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그런 3구간의 분석 전략 상당히 중요하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그 영상을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급은 밑에 보시는 대로 거래대금 상당히 크게 터졌죠. 그 거래대금으로 이렇게 크게 올렸기 때문에 강한 상승세로 인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것은 쉽사리 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의 또 우리 흔히 거래량 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잘 봐야 될 거고요. 그 위에 있는 수급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저 수급, 쉽게 말해서 기관 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집중적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위에 있는 보스티안 지수, 그 다음에 수급 지표, 그 다음 밑에 있는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 지표를 봤을 때 이번에 이 상승은 거짓 상승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누군가 돈이 들어와서 올라간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은 이 추세가 어느 정도 이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입장에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다시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있는 거래대금에서 저는 이제 진한 초록색들은 양봉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고 그다음에 연한 연두색은 음봉에 해당하는 그런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는 20일 평균을 이용한 20일 평균선을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치했고요. 세팅을 했고요. 그 밑에 있는 20일 평균선 밑에 있는 거래대금이나 거래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거 기술적 분석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이상 튀어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의미를 부여한다. 쉽게 말해서 좋은 거래대금들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을 만들어준 거래대금의 모습이기 때문에 강한 힘에, 그러니까 상승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거래대금이 여기에 길쭉길쭉한 연두색, 그죠? 여기에 길쭉길쭉한 연두색 음봉에 해당하는 거래대금이 뜨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가 밑으로 크게 떨어질 확률은 좀 적다. 그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게 이렇게 급등을 한 것 같이 보여도 아주 천천히 거래량이 정말 20일 평균선 밑에 계속 있을 정도로 낮은 거래량으로 정말 천천히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정말 피말리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세력이 나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반드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오히려 천천히 여유를 두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어요. 천천히 여유 두고 정말 내가 원하는 구간대에서 원하는 비율로 천천히 정말 천천히 그렇게 분할 매수 전략을 이어나가셔도 그 돈이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목표액만큼 모일 거고요. 매집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상방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다 수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물량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거래대금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 네, 볼린저 밴드. 볼린저 밴드를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선 그죠? 상단선 언제 이탈했죠? 이게 며칠이죠? 처음 이탈한 날이 음봉으로 이탈한 걸 칩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타치를 전혀 하지 않는, 심지어는 꼬리까지도 포함입니다. 타치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음봉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날이죠. 저는 이 음봉 이날에 사실 여기에서 사모았던 물량을 일부 익절을 했습니다. 일부 익절을 했고요. 왜냐면은 볼린저 밴드를 상단을 첫 번째 이탈한 음봉은 이제 추세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어디로 가는 게 목표죠?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향해 가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고요. 물론 중앙에 있는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한다 그랬죠. 20일에서 지지 테스트 해서 올라가면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 상한선을 위해서 올라가고 그때는 오히려 더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 않고 20일 지지 테스트가 실패를 하면 그때는 밑에 있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내려갈 확률이 많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재밌는 것은 밑으로 내려오는 척 하다가 다시 목요일 날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또 감아 올렸죠.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거래 대금을 살펴보시면 그렇게 큰 거래 대금은 아니다. 큰 거래 대금은 아니다라는 걸 보고 물론 수급은 메이저 세력들이 돌아서 끌어올렸지만 대금 자체는 크지 않았다 하기 때문에 이 자체의 봉을 크게 믿을 만한 봉은 아니다. 뭐 다시 미끄러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올라가서 계속 상승의 방향을 만들어 준다면 너무너무 또 고맙죠. 물량을 현재 가지고 있는 매수자 입장에서는 매매를 해서 홀드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계속 올라가 주기를 바라고요. 저도 물량이 여기서 일부 익절을 했지만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도 상관없고 내려오면 새로 사면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미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갖고 있는 그 물량들이기 때문에 내려와도 좋고 올라가도 좋고 그런 상황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벨업을 한번 맛보면 그런 선택에 좋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물량을 더 팔아, 더 사, 이런 좋은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볼린저 밴드 상에서는 지금 일단 상한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아랫방향 최소한 20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떨어져서 지지력 테스트를 한번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 만약에 20일 이동 평균선까지 내려오지 않고 만약에 내일 모레 계속 이렇게 양봉을 뽑아준다면요. 그때는 정말 큰 힘을 분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의 레벨업도 시작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제가 표현드릴 수 있냐면 이미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일부 팔았지만 물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충분한 수익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때는 이제 우리가 흔히 돌파 매매라고 하는데 박스권 돌파 매매 많이 들어보셨죠? 레벨의 상단 부분에서 돌파하는 힘이 느껴질 때는 무튼 그때는 거래 대금이라든지 또 수급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때 돌파할 때는 다시 물량을 더 추매해서 물량을 더 비중을 높게 실어서 그 다음 레벨을 도전하는 것도 한 방법의 또 매매 전략이긴 한데요. 지금은 아직까지 뭐 그런 상황인지 아닐지는 모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온다면 또 제가 물론 시간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코스모 신소재 리뷰할 수 있는 영상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는 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일목균형표 볼 필요 없어요. 왜냐면 뭐 당연하죠. 양은 만들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구름대 위에 주가 위치하고 있을 거고요. 또 주가대 위에 후행 스팬도 위에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격이 많이 낮다는 거죠. 제법 거리가 많이 있다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뭐 지금 뭐 어떤 기술적으로 분석하고 할 내용이 없어요. 무조건 좋은데요, 뭐 그죠? 계속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도 뭐 지금 계속 추세가 이렇게 뭐 보나마나 이렇게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승 추세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뭐 다른 이유가 없죠. 떨어지더라도 이 밑에 상승 추세선 하단 부분에서 새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3층, 2층, 1층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여기 2층에 물량 더 매집한다고 그랬어요. 팔아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매집한다. 1층에서도 매집한다. 여기를 기준선으로 삼고 손절선으로 삼고 매집한다. 떨어지면 사는 거예요. 무조건. 왜? 이 종목의 적정 주가라든지 앞으로의 방향성이 우상향일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 가져가는 거예요.
잠깐만 팔고 겁내고 포기하지 할 게 아니라 이게 완전히 추세가 꺾어졌다는 게 판단되기 전까지는 계속 홀드 또는 비중을 더 늘려나가면서 또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만들어졌다. 그때는 부분적으로 익절하시고 물량을 좀 줄이셨다가 그게 스윙이에요. 다른 게 스윙이 아닙니다. 아니면 나는 정말 중장기 투자자야. 나는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정말 모니터를 자주 볼 수 없는 사람이야 한다면 이 회사의 기업 실적과 또 그걸 잘 점검하시면서 어떤 분들은요 장기 투자자라고 그냥 방치해 두시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두면 한 5년 있다가 보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바뀔 줄 모릅니다. 전쟁터 같은 곳에서 사업들을 다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사업 환경이 바뀔 줄 모르고요. 어떤 식의 산업군들이 어떤 사건이나 또 사고에 큰 악재로 올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면 어떤 회사의 그 실적에 큰 타격을 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방비로 그냥 방치해 두시면 어떡해요.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도 기본적으로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최소한 이렇게 한 번씩 보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컨센서스의 실적들이 변동이 있느냐. 그것도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해야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중장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스윙은 그보다는 더 자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스윙을 하셔야죠. 그래서 지금 저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자꾸만 포커스를 맞춰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확인해 볼 차트는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스토캐스틱 차트입니다. 저는 일명 에너지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반복적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래야만 되고요. 또 아시는 분들도 잠깐만 반복적으로 들어서 내 걸로 만들어 버리셔야죠. 그죠? 스토캐스틱 일간,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트를 저는 그려놓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 두 번째 라인에 있는 주간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입니다. 주간은 사실은 11월 초쯤에 골든이 만들어진 이후로 계속 지금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한다는 뜻인데요. 이 에너지 차트가 우상향한다고 해서 주가가 반드시 올라간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다이버전스를 또 해석하고 그걸 통해서 또 역발상을 해서 투자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추세, 힘, 이 방향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전히 골든 난 상태로 가고 있죠. 그 위에 있는 일간은 계속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정말 촐랑힘이 큽니다. 출렁출렁출렁하죠. 그 출렁출렁함의 힘의 세기와 이 주간에 해당하는 힘의 세기가 맞물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그 좋은 예가 하나 있는데요. 주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데드가 나서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힘을 못 쓰고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일정 떨어지다가 다시 골든으로 우상향을 하기 시작하면 주가는 데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상향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매수 타점입니다. 만약에 추매를 하시거나 어떤 진입을 하실 때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에너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맞아떨어지는 구간들이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고 있지만 어느 정도 어떤 라인에서 이렇게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개를 다 골든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 예를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일간상 과매도권에 진입을 했죠. 과매도권에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골든이 나고 상향으로 방향을 틀었죠. 근데 그때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위치를 보면 이미 많이 여기도 과매도권 지표로는 30 정도 밑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때 상승이 이 자체를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그런 상황들을 포착해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간과 주간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차트를 많이 보다 보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살아있는데 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떨어질 때 저는 3, 5, 7, 9, 10일과 같은 홀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홀수째 날에 저는 추매를 많이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예를 들어드릴 게 많네요. 보시면
여기 지금 주간 스토캐스틱은 살아있죠, 그죠? 아직 데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데드가 발생하다도 하루 정도, 뭐 이틀 정도 데드 발생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는 데드라고 보지 않아도 돼요. 이런 데드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지금, 잠깐만 요걸 조금 더 키울게요.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조금 더 잘 보이실 겁니다. 주간 스토캐스틱이 이렇게 골든이 나 있는 상태, 쉽게 말해서 K 값이 시그널 값 위에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간이 이제 파동상 일간 스토캐스틱 힘이 데드가 났죠, 그죠? 첫 번째 데드 났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일간 스토캐스틱 입장에서는 매도 사인이 뜬 겁니다. 하지만 밑에 있는 주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를 잘 안 하고요.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3일째까지 기다립니다. 3일째 기다리는 날 저는 이날 그때까지도 주간 캐스틱 에너지 차트가 살아있다면 저는 여기에서 추매를 하게 됩니다. 추매를 그때 합니다. 매번 뭐 추매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 5일째 그죠? 4일, 5일 그 다음 날이죠. 이때 여전히 지금 데드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물론 방향은 약간 올라갔지만 데드 나 있는 상태면 그리고 밑에 있는 주간의 스토캐스틱이 살아있다면 이때 또 추매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추매를 해 나가면 그 다음에 다시 얘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주간도 계속 살아나고 일간도 살아나기 때문에 이때 제법 큰 폭의 상승을 기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 스토캐스틱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량을 매집한다고 할 때 저는 가급적이면 많이 잘게 쪼개서 하면 할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분할 매수. 저는 몇 번 정도 하냐면 보통 6번, 많게는 10번 정도까지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 분할 매수하는 타점은 바로 이런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가지고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그날 기분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어떤 신호를 가지고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기준을 통해서 저는 이미 충분히 경험을 얻었고요. 그 경험이 결국 확률상 더 높더라, 확률상 이길 확률이 더 높더라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다는 것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원칙 기준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계속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그대로 따라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또 규칙과 룰을 찾아가시는 거, 그게 중요한 거죠. 거기에 제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스토캐스틱은 이 정도까지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즐겨보는 차트가 수급 차트. 네, 수급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은 최근에 코스모 신수제가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주가가 상승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누가 주인 역할을 했느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주인 역할을 했다. 반대로 개인들은 팔았다. 개인들은 이제 익절을 좀 했겠죠. 여기서 뭐 샀는지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지만 예, 익절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주포 세력들은 기관과 외국인이다. 그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 쪽으로는 주포가 잘 달라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주인, 이 종목을 위로 만들고 있는 주인이 떨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주가가 함께 같이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면 익절하는 부분으로 고려를 많이 또 합니다. 그죠? 이때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또 많이 한번 팔았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많이 팔았고 대신에 기관은 거의 팔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동시에 주인인데 같이 팔아야죠. 같이 팔아야 더 겁이 나는데 한 세력만 팔았기 때문에 크게 겁은 안 났지만 어쨌든 이때 제가 그런 부분의 기운을 좀 느꼈다. 네,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부분 익절을 할 수 있는 기운이 여기서 포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수급 관리선을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밑에 있는 보조 지표는 DMI라는 지표인데요. 자, DMI라는 지표인데 DMI는 뭐 Directional Movement Index라 그래서 방향 운동 지수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 내용 자체는 충분히 구글 같은 또는 네이버 같은 그 포털에서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D 플러스 값이라는 게 있고 빨간선, D 마이너스 값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ADX라는 값이 있는데 세 가지 선이 있어요. 저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으로 세팅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뭐 뻔하게 생각되듯이 이렇게 빨간색 선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주가가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이너스 값, D 마이너스 값은 밑으로 떨어져 있어야죠. 그리고 이게 재미있게 보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대칭을 이루죠. 이게 올라가면 이건 내려가고 이게 내려오면 파란색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다면 전혀 걱정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 ADX 값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ADX 값은 흔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선에 밑에 있는 선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지금 빨간색 선과 파란색 선 중에 어디가 위에 있습니까? D 플러스 값인 빨간 선이 위에 있죠? 그러면 이 ADX는 이 빨간색 선의 에너지의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주가가 아니죠. D 플러스 값이 이렇게 떨어졌죠. 중중중중중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DX 값은 어때요? ADX 값은 쭉쭉쭉쭉 살아 있습니다. 계속 살아 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윗방향으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ADX 이건 어떤 힘의 세기거든요. 위에 있는 힘의 세기인데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것 같아도 힘의 세기는 여전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계속해서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D 플러스 값 위로 가는데 ADX 값 위로 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재밌는 건 이렇게 떨어지는데 올라간다?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럴 때는 ADX의 에너지를 믿고 이게 어떤 건강한 조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어떠세요? 어떻게 보여요? 지금 빨간색 D 플러스 값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DX 값은 계속 우상향을 한다는 거죠. 지금 또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D 플러스 값과 ADX 값의 위치입니다. 이 설명은 정말 글쎄요, 이 DMI를 많이 연구해서 DMI만 영상으로 강의 영상을 올려주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지는 제가 들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 D 플러스 값 있잖아요. 이 D 플러스 값 위치와 이 ADX 값 위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ADX는 여전히 지금 상향의 힘을 보이고 있죠. 물론 약간은 둔화되는 모습은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상향을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D 마이너스 값이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건강한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D 플러스 값과 ADX 값의 위치입니다. 위치가 이 초록색 선이 ADX 값이 빨간색 선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죠? 지금까지는 이 초록색 선이 빨간색 선 밑에 있었잖아요. 지금은 여기에 있는 파란색 선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왜냐면 얘는 지금 무대에서 빠져 있는 애예요. 그죠? 이 ADX 값과 D 플러스 값 위에 있는 선만 보시는 거예요. 자, 분명히 초록색 선과 빨간색 선이 위치가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위에 있잖아요. 근데 며칠 전에 이게 크로스가 났습니다. 그죠? 초록색 선이 위로 올라갔다. 이때는 어떻게 해석하시는 게 좋으냐면 좀 과열권이 됐다. 그죠? 좀 많이 올랐다.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 혹시 이 힘의 세기가 점점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질 수 있겠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평균으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이 D 플러스 값의 어떤 평균으로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일반 지표에서 볼 때 시그널 값처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빨간색이 떨어지면 그때는 이 ADX 값도 떨어지게 된다. 그죠? 그러면 이 주가가 지금 있는 위치가 고점이 아닐 수 있느냐 하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곳은 분명하다. 예, 조금 단기적이든 뭐 중기적이든 그건 조금 차트를 크게 봐야 되겠지만 현재 입장에서는 조금 고점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의해서 봐야 한다. 무조건 주가가 나 계속 올랐어. 계속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거야. 는 무조건 고고고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아까 보셨던 DMI 지표를 통해서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 고점이 아닌가. 그러면 제법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볼린저 밴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접근으로 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전략이 정해져 있잖아요. 떨어지면 더 사겠다는데 뭐. 그죠? 근데 그때 떨어질 때 이왕이면 더 싸게 사는 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2층, 1층에서 위치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아까 뭐 스토캐스틱의 위치를 써야 제가 뭐 3일째, 5일째, 7일째, 9일째 그런 전략으로 접근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고려해서 이왕이면 여기 각 층의 바닥 부분, 그죠? 2층에서의 바닥,
일청에서의 바닥, 저점 부근에서 사면 살수록 분명히 평단가는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더 싸게 사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만 해서 이 물량을 모아 나간다면 다음에 턴어라운드가 생겼을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건 확실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DMI 지표를 이용합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또 시간이 벌써 45분이 됐네요. 참 여러분들도 제 영상 보시면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영상이 길고 유튜브 이렇게 영상 길게 하는 사람들 저도 잘 보지를 못했는데 이게 잘하는 것인지 또 제 욕심에 하나라도 더 설명을 드릴 때 그냥 같이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말이 많아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차트 설명을 못 드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 차트는 제가 헤이킹 차트라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헤이킹 차트는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후행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랬죠. 어쨌든 추세를 보는 차트입니다. 일봉에 해당하는 것은 이날 매수 사인이 떴죠. 이날이 언제였냐면은 12월 16일 날 매수 사인 떠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도 사인을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도 사인은 지금 이 양봉의 시작점인 제일 마지막 양봉의 시가를 깨내야만 매도 사인이 뜨는 건데 아직 지금 살아있죠. 이날 살짝 무너뜨릴 뻔했지만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요. 주간에 해당하는 헤이킹 차트 주간에 헤이킹 차트도 여기 매수 사인 떴고요. 계속 지금 몇 주죠? 1, 2, 3, 4, 5, 6, 7, 8주 동안 계속 상방의 모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도 사인의 위험이 여기 한번 있긴 했었지만 매도 사인 뜨지 않았고요. 계속 우상향으로 매수 사인을 지켜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매물 부담을 보시면은요, 매물 부담은,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참 재밌는 매물 부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종목이 상장했을 때만 해도 거의 30만 원 부근대에 상장을 해갖고 가격이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쭉 떨어져 버렸죠. 쭉 떨어져 갖고 지금 현재는 18,700원 단위에서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이렇게 족적은 남겨놨죠. 그죠? 역사적으로 이때에 매물이 있다는 거예요. 적지는 않지만 아니 많지는 않지만 되게 적은 물량 뭐 0.02%, 0%, 0.05% 정도 수준이니까 저는 이걸 스물동분으로 나누고 사용하죠. 스물동분이기 때문에 곱하기 5 해야만 그죠? 10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단계 한 단계가 평균 5% 정도라고 수준을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뭐 0%, 0.2%, 0.2%, 0.01%니까 여기에 물량이 없지는 않지만 정말 소액의 물량이 있습니다. 여기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때 물량을 사셔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심정일까요? 그죠? 여기 한 24만 원에 사셔갖고 지금 18,700원 어떤 심정일까요?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죠. 예. 어쨌든 지금 거의 물량들이 다 빠지고 0.0% 정도로 다 손절치고 나갔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현재 주가 위치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죠? 여기 약간 진하게 회색되어 있는 이곳이고 그 밑에는 지금 강력한 그죠? 아주 강력한 89.65%의 물량이 그 밑에 하단에 있기 때문에 밑으로 떨어지면 엄청난 지지선이 될 겁니다. 이 지지선이 뚫어져야 더 밑으로 내려갈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량들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대주주의 물량도 되게 많이 있을 거고요.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매물대가 아주 견고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에 올라가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매물 부담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차트, 매물 차트를 잠깐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익절 물량으로 물량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익절 물량, 손절보다 익절을 하면서 매도를 하신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제 데이터상의 계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한 거예요. 지금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손해보고 파실 분들은 없으실 거고요. 그죠? 지금 뭐 거의 고점 부근인데요. 52주 최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뭐 지금 물리신 분들은 뭐 파실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밑에서 많이 확보하신 분들이 물량을 판매한다. 그러니까 익절이죠. 익절로 물량을 매도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스토캐스틱으로 제가 따로 또 준비해서 제 노트에 관리하고 있는 거는요. 스토캐스틱의 파동상 제가 그 레이쇼 힘의 세기를 구합니다. 여기 보면 올라갈 때 힘이 내려갈 때 힘보다 더 높은 게 좋거든요. 이건 이제 파동 날짜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시간이 가더라도 요거 하나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토캐스틱이 지금 움직이잖아요. 그죠?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예, 이건 일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데이터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추세를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을 찍어서 저점 1, 고점 1로 만들고 그거에 따른 가격 차이와 또 에너지 차이, 에너지의 세기 차이를 레이쇼를 구해서 보는 건데요. 오를 때 0.26, 내릴 때 0.27. 이때는 내릴 때 힘이 더 좋았어요. 오를 때 0.31, 내릴 때 0.15. 이때는 오를 때 힘이 더 좋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를 때는 0.18로 그 전에 내린 힘보다 더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지금 내려오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날 내려오는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값이 마이너스, 쉽게 말해서 내려가라는 힘으로 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주가가 올라가요. 주가가 올라가요. 내려오게 밀고 있는데 밑으로 내리는 힘으로 에너지를 밀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마이너스가까지 나왔거든요. 이것은 오히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을 크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표 설명은 어디서든 볼 수 없어요. 이건 제가 개발해낸, 제가 경험해서 얻어낸 그런 지표 값이기 때문에 이 지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 어떻게 설명을 한번 해드릴까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내용이긴 한데 컨셉은 되게 단순해요. 컨셉은 되게 단순한데 상당히 저는 유용하게 이 파동상의 에너지를 서로 비교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내리는 힘이 그렇게 큰 힘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때 힘을 더 크게 믿어볼 수도 10분 있겠다. 전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장시간 여러분들께 코스모 신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코스모 신소재는 상당히 많은 이익을 주고 있는 저에게 참 효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레벨업이 끝난 단계이고요. 다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이 레벨 단에서 스테이 구간이 지금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미 저는 3분할로 잘랐고요. 3층, 2층, 1층을 셋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15,200원대를 손절선으로 확보한 다음에 여기서 더 밀리면 추매할 계획이고요. 혹시 돌파해서 상단을 돌파할 때도 추매할 계획입니다만은 일단은 여유 있게 밑으로 떨어지면서 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한층 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네, 올라가면 뭐 있는 물건 갖고도 계속 가면 되니까요. 고마운 일이죠. 네, 그래서 올라가도 좋고 내려가도 좋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신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2층 밑에, 그죠? 이 3분할 선에서 2층 밑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은 게 아까 DMI 지표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약간 과열권이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달려들 필요는 없고요. 싸게 사야죠. 싸게 사야죠. 3층에서 너무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마시고 3층에는 정말 보초병 정도의 기분으로 조금 물량을 확보하시고요. 2층과 1층에서 본격적으로 많이 확보하시고 손절선 잡고 이탈하면 처분해버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고요. 있으신 분들은 그냥 즐거운 고민하십시오. 지금 있으신 분들은 설마 여기 사신 분들은 없겠죠. 그죠? 여기 사신 분들은 없을 테고 제가 레벨업 과정에서는 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레벨업 과정이 지금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설마 여기서 따라서 사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이 레벨에서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이 과정에서 이거 사면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레벨업에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레벨에서 물량을 확보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신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또 지금 있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했던 행복한 고민을 같이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코스모 신소재의 실적의 전망에 대한 변동을 제가 모니터링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 될 때 뭐 팔로우 영상이든 또는 간단 리뷰 영상이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카였고요. 행복한 투자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